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 열심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죠. 예.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우원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원식. 아이고, 예. 잘 안 되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우원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원식은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우원식 얘기를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원식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국회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약간 좀 자기 정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면은 이 사람은 국회의장까지 됐으니까 민주당의 흐름과는 좀 별개의 흐름을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나도 국회의장까지 됐는데 내가 뭐 이재명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있어? 아니면 이재명이랑 민주당하고 발 맞출 필요 있어? 나는 내 길을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임자였던 김진표나 박병석 이런 사람들도 비슷한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김진표나 박병석 같은 사람은 안정적인 자기 지역구가 있었던 사람이죠. 안정적인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출세하는 거라든지 자신이 계속해서 국회의원직을 이어가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선수를 쌓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오히려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원식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이 방송사법을 강행 처리하지 마라. 탄핵도 하지 마라. 라는 그런 황당한 주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며칠 전,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인가요? 갑자기 우원식이 떡하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18일입니다. 그러니까 18일이니까 지난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에 맞춰가지고 갑자기 그런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방송법을 여야가 합의하라는 주문을 합니다. 동시에 본회의는 무산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빨리 교체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야당은 방송사법 입법을 중단하라 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죠. 민주당 안에서 내부적으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원식이 미쳤나 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고 우원식한테 배신당했다라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어떤 의원은 나 우원식 찍었는데 이러라고 우원식 찍은 거 아니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도 계셨다고 합디다. 자, 그 정도로 우원식의 지난 17일이군요. 재헌절날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민주당 출신이면서 민주당이 뒤통수를 때리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제일 놀란 거는 사실 민주당 쪽이었을 거예요. 민주당 지금 지도부 입장, 특히 지금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난감했을 겁니다. 현재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이 저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니까 이 통제가 더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 당 대표로서 자리를 딱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또 상황이 달랐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우원식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대놓고 어깃장을 부린 거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그죠?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러니 대놓고 또 뺀찌를 먹일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열받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국회의장 이 우원식의 중재라고 해야 되나 요구라고 해야 되나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8일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리죠.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민주당이 먼저 이 제의를 거부했을 경우에 국힘당한테 이 난동을 부릴 수 있는 뭐 이런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빌미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아마 물러섰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물러서고 국회의장이 이렇게 중재안을 낸다고 해서 국힘당이 받아들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국힘당은 우원식의 중재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17일 저녁에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힘당은 이틀 정도 묵힌 다음에 거부 의사를 밝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금요일 밤이었으니까 자기들은 어쨌든 18일 본회의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 18일 본회의를 못 열게 하고 난 다음에 19일 날 거부 의사를 밝힌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단물만 쏙 빨아먹고서는 자기들 유리한 대로 길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되게 황당하죠? 좀 짜증나죠? 근데 누구나 예측되는 결과 아니었습니까? 우원식이 저렇게 중재안 낸다고 해서 국힘당이 덥석 좋습니다 받아들였을까요? 절대 안 받아들이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국힘당은 지금 현재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 당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전략이고 계획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때 때우고 나가는 그런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떡 줘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23일 당대표가 나오면 25일 국회 본회의 국힘당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을 흘려버리는 바람에 국힘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아무튼 이제 우원식은 정신 차릴 때가 된 거죠. 국힘당하고 협치를 하라. 국힘당하고 타협을 하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KBS 본관을 박정희 센터로 바꾸자고 하고 5.16을 혁명이라고 그러고 박정희 보고는 혁명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런 정당이 과연 협치의 대상입니까? 일본을 동맹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가 과연 협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협치하고 타협하라고요? 참. 아무튼 결과가 드러났죠. 우원식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민주당이 어떤 협상안을 제시하든 국힘당은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특히 방송사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보내는 게 나았어요. 이러나 저러나. 타협이니 협치니 해서 몇 시간 끌어주면 그건 결국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결과는 안 바뀌어요. 명분을 우리가 쌓을 수 있다? 명분도 못 쌓아요. 지금 중도층이 명분에 대해서 움직입니까? 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더 강력하게 힘차게 싸워주길 바라요. 그러니까 명분 자체에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국힘당 지지하는 애들, 얘네들은 민주당에 명분이 있든 없든 무조건 민주당을 반대할 사람들이에요. 중간층은 이리저리 흔들릴 사람들이고 누가 더 현재 주도권을 잡고 밀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도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수구적폐 언론이 떠버리는 데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휙휙 잘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중도층이야. 걔들은 그냥 생각 없던 애들이야. 걔들은 그냥 갈대라고, 갈대. 근데 그런 갈대를 무서워해가지고 그 갈대들을 의식해서 협치하는 척을 하자고, 시간을 주자고, 정신 차려야죠, 이제. 자, 그럼 우원식 정신 차렸을까요? 25일은 좀 기대해도 될까요? 저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25일에는 방송사법은 아마 통과될 겁니다. 국힘당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타협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이상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보기에 아마 국힘당 애들 23일 날 전당대회에 거기서 결론이 나면은 바로 24일 날 이상한 협상안 내밀면서 25일 방송법 처리 미루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우원식도 쓱 넘어가 가지고 협상하자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우원식 아직 정신 못 차렸고요. 그래서 이날 25일 목요일 날 방송사법 처리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3일이 국힘당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한동훈이 그냥 당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문제는 그랬을 때 24일 당대표 당선 바로 그 다음날 24일 갑자기 무슨 타협하자, 무슨 협상하자 라고 나오면서 25일 방송법 처리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협상을 하자고 나왔는데 당선되자마자, 당대표로 당선되자마자, 그것도 여당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협상을 제의했는데, 야, 그 협상을 걷어차버린다. 협상 제의를 걷어차버린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 명분이 안 서거든. 그럼 또 25일날 본회의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원식은 또 민주당 보고 협상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25일날 안 열릴 거예요. 제가 제일 열받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19일날을 놓치면 25일날 열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23일날 전당대회를 열어요. 23일 전당대회 열어. 그러면 그날 당대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랬으면 당대표 24일날 당대표 일성으로 협상하자. 25일 방송사법 처리 중단해달라. 첫 번째 제안을 할 겁니다. 당대표 되자마자. 그러면 당대표 되자마자 첫 번째 제안한 거를 민주당에서 거절! 하기 힘들어. 그럼 우원식이 또 그러겠지. 협상하라고. 25일 안 연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뒤로 미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8월 달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8월 1일 날 본회의 열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일주일 시간을 주자가 아니라 2주 시간을 주자가 돼버리는 거고, 그 8월 1일 날 그러면은 됐느냐? 8월 1일 날 또
방송사법 통과된다고 말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 8월 1일이 돼버리면 MBC 이사진이 바뀌어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7월 19일 날 꼭 처리를 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발 우원식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